반갑습니다. 권영민 인문학연구소 권영민 소장입니다. 인공지능 시대는 인문학이 경쟁력입니다. 어째서 그대는 취하려 하는가? 어째서 그대는 오늘 밤 또다시 유흥을 찾아 헤매는가? 이유는 분명하다. 그대가 자기 자신과 하나 되기를 갈망하기 때문이다. 그 기쁨이 필요한 것이다. 그렇다면 술이나 음악, 춤에 열중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 그런 것들은 그대를 순간적으로만 취하게 만들 뿐이다. 그게 아니라 그대만이 할 수 있는 일, 자신이 이러한 사람이라고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일을 하라. 그러면 그대는 언제나 자기 자신으로 지낼 수 있다. 클라인과 바그너. 인간은 누구나 자기 자신으로 살아가고 싶다는 본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는 그 갈망을 가장 자주 외면하며 살아갑니다. 일상의 피로를 술로 잊으려 하고 내면의 공허함을 쇼핑과 유흥으로 덮으려 하며 정작 가장 근원적인 질문인 나는 누구인가? 에 대해서는 침묵하거나 회피합니다. 헤르만 헤세는 이런 삶의 흐름의 정면으로 질문을 던집니다. 그대는 왜 그렇게 취하려 하는가?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우리는 나와 하나가 되고 싶은 욕망을 숨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이 되는 것. 그것은 단순한 자기 수용을 넘어 삶의 본질을 다시 찾는 행위입니다. 이 글에서는 헤르만 헤세의 사유를 따라 자기 자신으로 살아가는 삶이란 무엇이며 왜 그것이 인간 존재의 가장 깊은 기쁨이 되는지를 함께 성찰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는 왜 자기 자신이 아닌 것으로 살게 되는가? 현대 사회는 끊임없이 비교와 경쟁을 부추깁니다. SNS는 타인의 삶을 실시간으로 노출시키고 미디어는 끊임없이 이상적인 삶의 모습을 정해놓습니다. 이러한 구조 속에서 우리는 자신을 타인의 시선에 맞춰 조정하고 사회가 말하는 성공한 모습을 따라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우리는 점점 자신에게서 멀어지게 됩니다. 자기 자신이 되는 삶은 본능적이지만 동시에 매우 어려운 길입니다. 우리는 너무 오래 타인의 기대에 맞춰 살아왔고 자기 감정보다 사회적 역할에 충실하는 법을 배워왔습니다. 그렇게 내면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지고 결국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 앞에서 침묵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침묵은 무의식적 불안과 공허함으로 이어집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은 그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 외적 자극을 찾습니다. 화려한 소비, 반복되는 유흥, 타인과의 비교 속에서 순간적인 쾌감을 얻으려 합니다. 하지만 헤세는 말합니다. 그 모든 것은 순간적인 취함일 뿐 진정한 충만함은 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바로 나 자신과 하나가 되는 삶입니다. 그것만이 진정한 기쁨을 줄 수 있다고 헤세는 강조합니다. 둘째, 헤세가 보여준 자기 자신으로 사는 인물들. 헤세의 작품은 단순한 이야기 구조를 넘어서 인간의 존재론적 질문을 던지는 문학적 여정입니다. 그는 소설 속 인물들을 통해 자기 자신이 되는 삶이 어떻게 가능한지를 철학적으로 탐색합니다. 대표적으로 시다르타의 주인공은 출가와 고행, 쾌락과 불을 거쳐 결국 강가에서 깨달음을 얻습니다. 그는 다양한 외적 경험을 통해 스스로의 욕망을 직면하고 결국 자신의 내면과 일치되는 삶을 선택합니다. 시다르타는 말합니다. 나는 무엇을 배웠는가? 나는 듣는 법을 배웠다. 이 말은 단순히 감각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자신의 내면을 듣는다는 것은 타인의 목소리가 아닌 나 자신의 소리를 중심에 두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과의 일치를 이루는 과정에서 그는 더 이상 외적 자극에 의존하지 않고 내면의 고요함 속에서 평화를 찾습니다. 또한 크늘프의 주인공은 목적 없는 삶을 살아가는 인물입니다. 그는 세상의 기준에서 보면 실패자처럼 보이지만 매 순간 자신에게 정직하게 살아갑니다. 그는 어떤 거대한 성취를 이루지 않지만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살아가며 내면의 평화를 유지합니다. 그런 삶은 외부의 평가는 초월한
깊은 자기 확신에서 비롯된 삶입니다. 이러한 인물들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자기 자신으로 살아가는 삶은 겉으로 보기에는 특별할 것 없고 때로는 실패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삶은 타인에게 휘둘리지 않고 내면의 질서에 충실한 삶입니다. 그리고 그 삶 안에서 우리는 진정한 충만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셋째, 자기 자신으로 살아가기 위한 실천의 방향. 자기 자신이 된다는 것은 단지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속적인 자기 탐색과 성찰을 동반하는 능동적인 행위입니다. 이를 위한 몇 가지 실천적 제안을 소개합니다. 첫째, 내면의 욕망을 정확히 바라보기입니다. 우리가 반복적으로 찾는 자극들, 유흥, SNS, 과도한 소비 그 뒤에 있는 감정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불안인지, 외로움인지, 정체성의 혼란인지 정직하게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내면의 황야를 피하지 않고 직면할 때 우리는 비로소 진짜 나와 만날 수 있습니다. 둘째, 내가 누구인지가 드러나는 활동에 시간을 투자하기입니다. 헤세는 말합니다. 자신이 이러한 사람이라고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일을 하라. 그것이 글쓰기이든 음악이든 봉사이든 직업이든 상관없습니다. 나의 고유성이 드러나는 활동은 나를 나답게 만들어줍니다. 그런 활동이 쌓일 때 우리는 자기 확신을 갖게 되고 타인의 시선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셋째, 진정한 기쁨과 쾌감을 구별하기입니다. 쾌감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외부 자극에서 오는 순간적 흥분이고 다른 하나는 자기 일치에서 오는 깊은 기쁨입니다. 우리는 너무 자주 전자에 익숙해져 있지만 진정한 만족은 오직 후자에서만 옵니다. 그 기쁨을 알아차리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외적 자극에 의존하지 않게 됩니다. 넷째, 자신과의 고독을 소중히 여기기입니다. 자기 자신이 되는 길은 외로운 여정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고독 속에서 우리는 내면의 진짜 목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헤세는 자기 존재의 중심을 발견하는 사람은 외로움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고독은 우리가 자기 자신이 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시간입니다. 결론, 자기 자신으로 존재하는 삶이 주는 충만함. 헤르만 헤세는 인간 존재의 진정한 기쁨은 자기 자신이 되는 데 있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외적인 화려함이나 타인의 인정에서 오는 쾌락이 아니라 나와 나 자신의 깊은 일치에서 비롯되는 내적 충만감입니다.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외부의 환경이 바뀌어도 사람들의 평가가 달라져도 그는 자신의 중심을 지키며 살아갑니다. 오늘날 우리는 너무 많은 자극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묻는 질문은 하나입니다. 지금 너는 너 자신으로 살고 있는가? 그 질문에 진실하게 답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기에 헤세의 문장은 더욱 절실하게 다가옵니다. 그러니 오늘 이 글을 읽은 당신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지금 어떤 자극으로 자신을 위로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자극 뒤에 숨겨진 당신의 진짜 갈망은 무엇입니까? 그 갈망이 자기 자신과 하나 되고 싶은 마음이라면 이제 외부의 소음을 잠시 내려놓고 당신만이 할 수 있는 일에 귀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자기 자신이 되는 것. 그것이야말로 인생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깊고도 오래가는 기쁨입니다.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